손흥민에게 4점. 부상 이후 첫 출전 경기에서 페드로 포르를 대신해 들어왔고 복귀는 반가웠지만 복귀했다는 사실만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요소였다. 그리고 스펜스한테 1점을 줬어요. 잘못된 포지셔닝으로 토트넘 2실점에 모두 빌미를 제공하면서 충격적으로 부진한 경기를 펼쳤다. 네, 볼리TV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복귀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에서 한 달 만에 이제 실전 복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출전 시간이 많지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토트넘 자체가 이 경기에 그렇게 큰 무게감을 두질 않았고 또 팰리스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제 폼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의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뭐 이 경기에서 대단한 활약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였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인지 현지에서도 평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팀이 워낙 경기를 좀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자체에 대한 평가가 좋을 수가 없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경기 시간이 생각보다 긴 30분 넘게 뛰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팀 동료 선수들과 비슷하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일단 경기 끝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제 데안 쿨루셉스키의 부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쿨루셉스키가 올 시즌에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최고 선수로 분류가 될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냈던 시즌인데 부상 복귀 이후로 폼이 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려면 공격 쪽에 나와 있는 선수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폼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셉세비의 몸 상태에 대한 그리고 이날 그 선발로 나와서 이제 톱 자리에 섰잖아요. 또 이날 경기 활약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좀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상대 선수하고 충돌을 하고 부상이 좀 있어서 교체가 좀 됐는데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에 의료팀도 만나고 이제 셉세비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타박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크루스스키가 다치건 안 다치건 지금 폼으로는 결승전에 주전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폼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좀 부상까지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인 또 팀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선수들의 경기력을 떠나서 부상으로 빠졌던 선수들이 이번 손흥민까지 복귀를 하면서 거의 지금 팀에 다 지금 복귀를 했기 때문에 물론 메디슨이나 베리벨 같은 선수들, 데인 스칼렛은 또 수술을 했다고 하고 빠진 선수들이 있지만 결승까지 돌아와야 되는 선수들은 다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약간 분위기가 좀 어그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인터뷰였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셉세비가 계속 뛰었다면 톱으로 나왔잖아요. 셉세비로 풀타임으로 안 뛰킨다는 가정하에 솔랑키나 히샬리송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절대 뛰킬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FA컵에서 올 시즌에 토트넘이 인주잔디 경기장에서 2번 했잖아요. 그 하브리그 테모스하고 FA컵 때 인주잔디 경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경기도 힘들었지만 그 다음 경기에서 종아리 부상이 2번이 나왔다. 인주잔디에서 뛰고 그 다음 경기 부상 위험도가 있다라는 인식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 시즌 두 번째 인주잔디 경기가 바로 지난번에 그 보데글림트 원정 경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패턴이 반복될까봐 우려해서 좀 그 경기 뛰었던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선발내는 몇 명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존슨, 히샬리송, 메디슨 그 당시에 이런 선수들이 이제 테모스 갔다 와서 그 다음 경기 때 부상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히샬리송과 솔랑키는 안 뛰길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도베르가 이날 경기에서 이제 오른쪽 측면 윙어로 나왔다가 전반전부터 이제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넘버 10 자리에서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셉셉이 이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오도베르를 그 자리에 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 자리에 뛴 적이 있는 선수다 하면서 뭐 나중에 또 오도베르를 그 자리에 뛰킬 수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다른 선수들을 추가로 투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가 몇 분이라도 뛴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다. 경기에 손흥민이 나와서 너무 좋았다. 에스턴 빌라전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뛰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뛰었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내일 또 회복 훈련을 하면서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도 좀 봤습니다만 토트넘에서 결정적인 어떤 중요 경기에서 골을 매듭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또 경험적인 부분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저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다시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전에 좀 더 좀 경쟁력 있는 출전 시간을 부여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포스트콜로 감독이. 자, 오늘 현지 매체 주요 평점 4개 매체 가지고 가는데요. 풋볼 런던, 그리고 스탠다드,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이제 스퍼스 웹. 네. 근데 스카이 스포츠는 이게 보니까 팰리스는 뭐 9점, 에제 같은 경우 9점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무성의하더라고요, 평점이. 그 전원, 그 선발 교체 통틀어서 14명 다 5점 줬어요, 그냥 스카이 스포츠는.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그리고 다른 매체들은 보면, 최저 평점 스펜스입니다. 이날 스펜스가 실점 장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1점을 준 것도 있고요. 전체 평점이 평균 3.0입니다. 최고 평점은 골키퍼인 킨스키 선수가 5.5점으로 받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평점만 봐도 토트넘이 경기를 정말 더럽게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는 네, 스퍼스 앱에서만 4점이고 나머지 3개 매치에서는 5점씩 받아서 평균 4.8점 네, 마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매체별로 어떤 평가 내렸는지 볼게요. 풋볼 런던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주면서 부상에서 복귀해 톱으로 뛰었지만 마티스텔이 막판에 만들어준 것 말고는 패스가 제대로 넘어오질 않았다. 뭐 그 기회를 못 살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폼을 좀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이날 좀 나름대로 적극적인 움직임 보였습니다. 자, 마티스텔에게는 6점, 레프트 윙으로 시작해 셉세비가 나간 뒤에는 톱으로 이동하면서 잘 싸웠다. 뭔가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하나였고 막판 손흥민에게 기회를 열어줬다. 현지에서 마티스텔에 대한 평가는 국내 팬들 혹은 뭐 이렇게 내리는 평가랑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우호적인 평가들이 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윌슨 오도베르에게 4점. 전반전에는 공을 거의 만지지 못했다. 전반전에 거의 안 뛰는 것 같았어요. 후반에 10번 자리로 이동한 뒤에 몇 차례 기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뭐 대부분은 조용한 경기였다. 자, 벤탄쿠르 6점. 프리미어리그 첫 캡틴 경기였다. 말할 게 별로 없던 전반전에서 그나마 토트넘에서 가장 나은 선수 중 한 명이었다. 하프타임에 빠졌는데 계획된 교체로 보였다. 네, 벤탄쿠르 나가고 나서 이제 벤 데이비스가 주장했죠. 자, 페드로 포로에게 6점. 후반 15분쯤 사르에게 기막힌 크로스를 뽑아줬지만 사르가 넣지 못했다. 제드 스펜스 3점. 팰리스가 반복적으로 뒷공간을 유린하게끔 내버려뒀다. 우독이 복귀 이후로는 폼이 완전히 떨어진 모습이다. 다음은 스탠다드입니다. 손흥민에게 5점.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팀의 호재가 됐다. 관중들 이렇게 세웠지만 반가운 마음에 무어에게 내줄 수 있었던 좋은 위치에서의 플레이는 녹슬고 지쳐 보였다. 마이키 무어에게 5점. 도움을 받지 못했고 좋은 위치로 들어갔을 땐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클리셉스키에게 6점 줬습니다. 경기 시작 20분 만에 마크 게히와 충돌하면서 무릎 부상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체가 됐다. 우드베르 4점. 전반전에 아예 존재감이 없었지만 후반전에 조금은 나아졌다. 윙어로 시작해서 전반 30분부터 10번 자리에서 뛰었다. 만일 셉세비가 결승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 자리를 맡을지도 모른다. 메디슨도 없고 베리발도 없기 때문에 네, 뭐 불가능한 경우의 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만약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제드 스펜스 3점. 팰리스 상대로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상대 공격에 빌미를 제공했다. 패배 원흉으로 지목되는 게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못했다. 네, 쉐임볼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좀 부끄러워할 만한 경기였다. 자, 벤 데이비스 7점. 단소와 스펜스가 망친 수비를 꾸준하게 커버해줬다. 포로 7점. 프리킥으로 득점을 노렸고 사르에게 엄청난 크로스로 빅찬스를 만들어줬다. 그건 사르가 넣었어야죠. 네. 팀의 창의력을 더한 유일한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스퍼스 앱입니다. 팬진이라서 그런지 이 경기 보고 분노가 터진 것 같아요. 손흥민에게 4점. 부상 이후 첫 출전 경기에서 페드로 포로를 대신해 들어왔고 복귀는 반가웠지만 복귀했다는 사실만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요소였다. 자, 킨스키 골키퍼 6점. 네, 최고점이죠. 토트넘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인 선수였다.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스펜스한테 1점을 줬어요. 잘못된 포지셔닝으로 토트넘 이 실점에 모두 빌미를 제공하면서 충격적으로 부진한 경기를 펼쳤다. 최근 떨어진 폼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파페사르 2점. 팰리스 미드필더들이 자기 뒤로 빠져들게 내버려뒀고 패스는 끔찍했다. 쿨리셉스키 5점. 게히의 묵직한 도전으로 무릎을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됐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큰 걱정거리다. 마티스텔 5점. 바이런 미넨 임대생에게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플레이어였다. 그러니까 의욕이나 또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테렉에 좀 좋은 평가들 내렸습니다. 자, 뭐 팰리스와의 경기 사실 뭐 의미 없는 경기라고 하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의미 없는 경기라는 건 없죠. 다만 지금 토트넘은 모두가 선수, 감독, 뭐 팬 모두가 유로파리그 결승에 꽂혀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시즌 20회째를 당하는 정말 치욕적인 경기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관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너무 뭐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이 복귀전이었고요. 올 시즌에 계속 부상을 달고 뛰었던 손흥민 선수인데 잘 좀 커버를 해서 회복을 해서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